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일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584일 차고요. 오늘은 마인드맵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소 파악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마인드맵의 중앙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록해 보세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문제와 관련한 핵심 요소를 파악해 봅니다. 원인과 영향, 문제 발생으로 이어진 결과를 주요 가지로 표현해 봅니다. 각 핵심 요소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관련한 정보를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아이디어 분석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소에 대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해 봅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비판을 하거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떠올렸다면 비슷한 아이디어를 분류해 보세요.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 도출에 대한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작성한 마인드맵 전체를 검토해 보세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겁니다. 핵심 요소, 아이디어, 연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봅니다. 도출된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성, 효과, 비용 등을 평가해 봅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좋겠네요. 이때 목표와 단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인드맵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디어의 색상과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아이디어 간의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가지를 확장해야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모이면 가지를 재구성해 보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마인드맵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